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는 1985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사우디의 실세이자 왕위 계승자, 그리고 미래의 사우디를 설계한 인물로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선 그는 젊은 나이에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빈살만이라 부르며 이 전례 없는 왕세자의 인생과 야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챕터 1 황태자의 탄생, 평범하지 않았던 시작. 빈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7번째 왕인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족 특유의 교육을 받으며 정무와 군사, 외교 분야에서 조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막내 격인 그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 나갔습니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며 샤리아 법과 서구적 법체계를 동시에 이해한 점은 이후 그의 개혁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며 아버지 살만 국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외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는 왕자로 알려졌지만 내부에서는 경제개혁과 권력 재편을 위한 사전 구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준비는 2015년 아버지가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이어졌고 이때부터 빈살만은 빠르게 정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권력 승계가 아닌 사우디 내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우디, 그리고 새로운 권력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챕터 2 비전 2030 석유 이후를 꿈꾸다. 빈살만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 발표한 비전 2030입니다. 이 계획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경제를 다변화하겠다는 대담한 구상이었습니다. 그는 사우디를 관광, 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중심 국가로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 운전 허용, 외국 자본 유치, 그리고 종교 경찰의 권한 축소 등 전례 없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네오메니오엠이라 불리는 미래형 도시 건설 계획도 이 비전의 일환입니다.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무인 자동차 등 최첨단 기술이 구현된 이 도시는 빈살만의 야망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5천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졌고 그 속도는 중동이라는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빈살만은 미래의 국왕이 아닌 지금의 개혁자로 자신을 규정하며 사우디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3 권력의 손길 숙청과 통제의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는 철저한 권력 통제와 정적 숙청이 존재했습니다. 2017년 그는 리츠칼튼 호텔을 임시 구금소로 만들어 왕족과 기업인 수백 명을 체포하며 반부패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명목상 부패 척결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적 제거와 권력 집중의 일환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빈살만은 국가안보, 국방, 경제, 문화 등 주요 부처의 인사를 재편하며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사우디 역사상 이 정도의 권력 집중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국왕의 이름을 빌리되 실질적인 국가 운영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장악 과정에서 국내외의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크게 제한되었고 해외 반체제 인사들은 침묵을 강요받거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은 안정되었지만 그대가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챕터 4 카쇼끄지 사건 빛과 그림자의 분기점. 2018년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끄지가 터키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피살된 사건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사건의 배후에 빈살만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CIA 역시 그가 배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빈살만은 공식적으로 관련을 부인하며 사건은 일부 요원들의 단독 행동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세계적으로 쌓아온 개혁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서방 세계와의 외교 관계에도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사건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유지했고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더욱 실리 중심의 외교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후가명 개혁가의 얼굴을 고집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냉철하고 실용적인 권력자의 면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챕터 5 실리 외교의 귀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빈살만은 국제무대에서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펼쳤습니다. 석유 수출의 축을 다양화하고 무기 계약과 인프라 개발 협력 등을 통해 동서양 양쪽의 이익을 동시에 챙기고자 했습니다. 그의 외교는 명확했습니다. 이념보다 실리를, 동맹보다 거래를 중시하는 접근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종종 갈등이 표면화되었지만 경제와 군사적 이해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편 중국과는 1대1로 프로젝트 참여, 석유 결제에서 위안화 사용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전략적 동반자로 부상했습니다. 빈살만의 이러한 외교 전략은 사우디를 지정학적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큰 수혜국으로 만든 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비공식적인 협력 가능성, 이란과의 냉온탕 외교, 아프리카 및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확대까지. 그는 왕세자의 이름으로 중동 외교 지형을 전면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6 문화와 종교의 충돌, 그리고 조율자 빈살만. 사우디의 정체성은 철저한 와하비즘 이슬람 교리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빈살만은 보수적 종교 권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현대적 문화와 예술을 적극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여성의 권리 신장, 음악 콘서트 개최, 영화관 재개장 등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에게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종교계 보수파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 권력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명확히 현대화에 맞추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신앙으로 남고 정치는 국가가 주도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슬람을 개혁하는 이슬람인이라 표현하며 종교적 틀 안에서의 현대화를 추구했습니다. 문화 개방과 종교 권한 축소는 단순한 유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제정이었습니다. 챕터 7 경제 실험실 사우디 투자자들의 시선. 빈살만의 경제개혁은 세계 자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상장은 세계 최대 규모였고 이를 통해 얻은 자본은 사우디의 산업 다변화에 투입됐습니다. 사우디 투자 이니셔티브는 다보스에 버금가는 국제 포럼으로 부상하며 그는 세계 경제의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네옴시티 건설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외국 기업의 실질 투자율은 기대치를 밑도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전 2030이 매력적인 청사진이지만 그 실현에는 시간과 체제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살만은 꾸준히 글로벌 자본을 향해 문을 열고 동시에 자국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창업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우디를 석유를 팔아 돈 버는 나라가 아닌 아이디어를 팔아 성장하는 나라로 재탄생시키려는 중입니다. 챕터 8왕이 되기 전에 왕 빈살만의 유산. 빈살만은 아직 국왕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국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정책, 권력구조, 사회문화, 경제개혁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형식적인 왕위 계승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사실상의 통치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철저히 21세기형입니다. SNS를 활용한 이미지 전략, 글로벌 리더와의 빠른 네트워킹, 그리고 자기주도적 정책 발표 등. 그는 고전적인 군주의 틀에서 벗어나 현대적 통치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빈살만의 사우디는 성공할까요? 아니면 과속으로 인한 부작용에 직면할까요?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분명한 건 사우디의 역사에서 그를 빼놓고는 어떤 수사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빈살만은 전통과 개혁, 독재와 비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위험한 고개사입니다. 하지만 그 고개는 단지 쇼가 아닌 사우디와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려는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그가 완성하고자 하는 시대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중동과 세계의 교차로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